이 번듯한 집은 있지만 대출 이자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거품이 사라진 일본 부동산 시장을 이승아 PD가 취재했습니다. 도쿄에서 30km 서쪽에 있는 이곳은 일본 최대 뉴타운 타마신도시입니다. 70년대 초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까지 건설된 타마신도시는 넓고 쾌적한 주거지로 개발됐습니다. 比較的作りもゆったりしていい団地なんですが、ちょっとやっぱりその分活気がないのが目立ってしまうかなというような感じがします。 아파트를 자세히 보면 종이로 창문을 가린 집이 종종 눈에 띕니다. 모두 빈집입니다. 다다미가 상하지 않도록 창문을 가려둔 것입니다. エレベーターがある物件なんで比較的新しいですね。ちょっとここのポストを見てみましょうか。この投函しないでください。こう貼ってあるのはここ空き家なんですけど、1、2、3、4 이 아파트 한 동 36개 우편함 중 빈집 우편함은 모두 8개. 6なんで、1割から2割ぐらい空きがあるっていう状況です。ここよりもっと空いてるところはこの周辺あると思うんですが、中心地の長山駅から10分ぐらい車で来るともうかなりの空きが出てしまうという状況です。 곳곳에 빈집. 이 집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비어 있었을까? いらっしゃるかな。305こちらですね。中は電気ついてる気配ないです。何かがない。表札もありません。これも取ってもらって長い間空き家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埃がすごいですね。ないです。 타마 신도시는 1960년대 중반부터 타마구룽지에 조성되기 시작한 일본 최대의 뉴타운입니다. 2차 대전 후 고도 성장기를 맞으며 지방의 인구가 급속히 도쿄로 유입되자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풍부한 녹지에 도심의 주택보다 넓고 편리한 아파트. 타마 신도시는 한때 꿈의 뉴타운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신주쿠까지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젊은 세대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고도 성장 시기의 입주자들이 고령화되며 빈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떠나고 노부부들은 도심의 작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타마 신도시는 그야말로 올드타운이 됐습니다. 인구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주택의 과도한 공급이 이 신도시를 개발 40년 만에 유령 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一人とかそうになっちゃったから、他にほら安いとこがあるから、一人でこの短大系入っちゃしょうがないから出ていっちゃうのよ。俺娘いんからまだいるけど、一人になったらもう随分空き家がありますよ。 학생들로 북적였던 이 지역 학교들도 아이들이 줄어들자 문을 닫았습니다. 타마 신도시의 기반 시설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상점 같은 기반 시설이 취약해지니 이곳으로 오는 사람은 더욱 적어집니다. ちょっと多摩センターの駅から遠いとかね、電車で降りてまたバスで来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ここら辺って、だからそういうこととか、ちょっと古くなってるとか、それと学校がね、小学校中学校が廃校になっちゃって、ちょっとここのとこ中学校も小学校もちょっと遠くの方に行かなくちゃいけないようになってますから、そういうこと来ようかなって思った人がひょっとしたらそういうことも考えてやめちゃおうかなっていうの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よね。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입니다. 今後やっぱり空き家はもうちょっと増えざるを得ないと思いますね。いろんな要素を見てみても人口は減るし、
郊外は嫌われるっていうことで、やはり空き家が出るのはやむを得ない。思い切って家賃を下げるとかそういうことをしてもなかなか埋まらないと思います。 일본에 늘어나는 빈집은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쿄 북동부 아다치구의 주택가. 최근 구청에서는 이 지역 빈집 30여 채를 철거했지만 빈집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집도 임대에서 살던 노인이 2달 전 고독사하며 빈집이 됐습니다. 작년 대지진 이후 노후화된 주택에서 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お年寄りが一人でお住まいだった。相当古いですね。50年以上経ってんじゃないですか。この辺りは 오래되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집. 빈집의 소유주는 이 집을 그냥 두기로 결정합니다. 오래된 불황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비용이 없고 신축한다고 해도 충분한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人口減少もありますし、30年後には住宅の数自体がですね半数で済むだろうという試算も出てます。そういう中で今後抜本的なその住宅施策をですね、改革しない限りはだんだん空き家が増えていく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れは区というか自治体のみではできる施策ではないので、国の方が動い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수요보다 넘치는 집으로 인해 임대 시장도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토치기현에서는 한 남자가 임대주택 중개소에 침입해 사장과 직원들 3명을 일본도로 칼부림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린 집주인이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10室持ってたんですけども8部屋空いてて2部屋しか入居者が入ってなかったんですね。で、その後、震災がやってきてで大きく壁が崩れてリフォームをしなきゃいけない。でその時に出た見積もりが1000万を超えてたと。でただでさえ家賃収入も間もなく、持ち出しで銀行返済している中にさらに1000万のリフォームを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それをやらないことには当然入居者も新たに獲得できないのでもうニッチもサッチもいかない状況になった大家さんは何したかというと 2,3 年ぐらい前まで当たり前だったのがここに来て新築でも満室でないというケースは全国でざらに出てますし 리먼 쇼크 이후 금융 불안으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任意売却という私たちがやってる制度ですと金融機関に競売になる前に話し合いをしてですねで金融機関とその住宅を売却する価格を決めて一般に近い形で売却活動ができるとそうすると高く一般に近い形で価格で売ることができると 주택 시장이 어려운데도 주택 구매를 부추기는 판매 회사들은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5년 전 시내에 작은 집을 산 야마구치 씨. 그는 우연히 부동산 회사의 홍보 전화를 받고 집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そういう時に言われたのが買った時のメリットとして税金が安くなるよとか、今買い時ですよって金利も安いのでっていう話で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두면 그 임대 수입으로 노후를 보다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 임대 수입은 그가 은행에 다달이 갚아내야 하는 금액보다 낮아졌습니다. 家賃高いともう次のお客さん入ってこないからちょっと安くしますよって。そうすると今度安くした分販売会社が間の何%か取ってで自分のとこに入ってくるのがこの間聞いたのが5万6千円ぐらいっていう話になってたんですよ。そうするともう自分持ってる意味なくなっちゃうじゃないですか。
家賃収入で蓄えてってなってきたんですけど、今度逆に出ていく方が多くなっていっちゃうので、노후 대책으로 구매했던 집은 가격이 크게 떨어져 이제는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大学だったり買った時は2200万ぐらいで、ローンがもう36年のローン組んでもうフルのローンでやって、で売却価格が半分以下、もう800万から900万で売れればいい方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も言われているので。 현재 일본의 빈집은 도쿄 75만 채, 전국적으로는 800만 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율은 60%인데 더 늘어날 전망은 없다고 합니다. 日本は現在でも世帯数よりも 15% その建物の数が多い、住宅の数が多いんですね。したがって、空き家率 15% っていうのが日本の今の状態です。で、人口は減っていきますので、空き家がどんどん増えますね。そうすると買おうと思う買い手市場になりますから、買おうと思われないような住宅については値段が極端に下がる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たがって、これからそんなに値段が下がらない住宅っていうのは便利な場所にあるとか、よく手入れされてるとか、それを買っても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そういうふうなものであればこれからも価値が維持できると思いますけれど、そうでないとやはり大変値段の急落に見舞われると思います。 인구는 줄어도 세대수는 늘 것이라는 전망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왔던 일본. 그 정책의 실패가 빈집으로 나타나 일본의 주택 시장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